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주기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그제 대폭락을 보여줬던 시장인데요. 오늘은 이제 하락이 좀 멈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반등을 했지만 이게 이제 하락을 멈췄다 단언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충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기관들이 또 다시 강하게 이렇게 밀수하면서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는, 그래서 지수가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전체 시장을 보면요, 거래소가 오늘 0.17% 올랐습니다. 약보합이죠. 2302포인트입니다. 어제 2299포인트였는데요. 오늘 다시 2302로 살짝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61%, 그래서 74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좀 저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 대한 어떤 믿음은 많이 최근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시장에서 어디가 바닥일지, 도대체 빠진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제가 그 전에도 아마 그래프 월봉을 통해서 그 바닥 지점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증시 지표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시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걸 쭉 보시다 보면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림이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늘 거래대금 봐야죠.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 거래소가 7조 8천억입니다. 어제 9조 2천억 거래가 됐거든요. 거래대금이. 그래서 아마 어제 좀 물건들을 바닥에서 많이들 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수 가능한 분들이요. 특히 기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7조 8천억이니까 어제보다는 좀 덜하지만 여전히 거래대금 면에서 보면 시장이 활기를 잃었다. 거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5조 6천억이니까 코스닥은 보통 한 10조는 넘어섰습니다. 시장 규모는 적지만 거래대금이 10조는 넘었었는데 5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거래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에 급매물들이 많이 털렸죠. 신용도 그렇고 이제 미수금도 그렇고요. 제가 좀 이따 이제 그 지표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이렇게 상당히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요, 그래프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에 이 앞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급락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약간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오늘도 일봉으로 보면 음봉입니다. 근데 어제 저점 그 부근에서 하락이 좀 저지가 되지 않았나. 오늘 기관들이 좀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면서 이렇게 하락은 저지가 됐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여기가 바닥이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바닥권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런 지표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그래요. 일봉은 그렇고요. 분봉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좀 이렇게 반등이 됐다가 다시 매물 받고 이렇게 횡보하고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대충 요 지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이 좀 저지가 된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믿을 건 아니지만 대략 바닥권에서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코스닥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비슷하죠. 앞에 저점 깨지면서 이렇게 급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분봉 오늘 하루 이렇게 보면요, 코스닥이 조금 아침에 반등세가 좀 더 강했어요. 그랬다가 또 이렇게 매물을 받고 아직도 급매물, 악성매물 이런 것들이 좀 소화가 덜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라가면 그런 매물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랬다 종가 무렵에는 살짝 이렇게 올리고 끝냈지만요, 전체로 봤을 때 요 지점 정도가 대충 좀 하락이 좀 저지가 되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김에 이제 월봉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추세선을 이렇게 월봉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렇게 그어지죠. 그러죠. 이때가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까지 따지면 한 15년 동안 이 추세가 굉장히 단단한 그 지지선이었다는 얘기죠. 이 추세선 바닥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었지만 이 추세 바닥에서는 지지가 됐는데 이번에도 이 지금 지지선에 딱 닿아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지금 2300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넘게 이렇게 확인이 된 지지선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여기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이제 2300 정도를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좀 지지가 됐었다 이런 얘기죠. 요 앞에 이렇게 무너진 거는 코로나 때입니다. 1400포인트까지 이렇게 무너졌죠. 그때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요게 이제 그런 의미죠. 코로나 국면에서 돈의 힘으로 이렇게 올랐던 시장은 이제 완전히 마감이 됐다. 이때 이제 돈을 풀다가 지금은 긴축 기조로 이렇게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코로나 그 영향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없고 다시 코로나 직전 그 추세 하단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230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별히 좀 의미가 있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급인데요. 오늘 수급에서 특징은 기관들이 매수에 이렇게 가담을 했다. 거래소에서 2200억, 코스닥에서 910억 매수 우회했는데요. 코스닥은 보니까 골고루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요. 개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1000억 매도 우회했고요. 기관이 910억, 외국인이 120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코스닥 쪽, 테마 또는 중소형 개별주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급매물, 악성매물, 굳이 얘기하자고 그러면 신용담보가 미달이 됐다든가 또는 미수로 들어갔다가 급하게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온다든가 이런 물량이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장이 좀 올라서면서 개인들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아직도 급매물들이 조금 남아있는 거 아닌가. 많이 털리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는데요. 요게 또 달리 해석을 하면요. 항상 그 종합지수 바닥권에서 수급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개인들 급매물들을 기관이나 외인들이 다 받아주면서 이제 매물 소화가 되고 손바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수급이 좋아지면서 바닥을 치고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국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수급만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이 이렇게 팔고 기관들이 이렇게 사주면서 수급 구조가 많이 좋아지면서 대충 바닥권에 근접한 거 아닌가. 이제 수급 면에서도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요.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46조 5천억입니다. 많이 줄었죠.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고객 예탁금이 항상 50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52조까지 갔다가 지금 46조니까요. 근 6조가량 빠졌는데 개인들 예탁금 6조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개인들 한 6조라고 그러면 기관이나 외인들 한 3, 40조 해당되는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도 시장에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6조인데 이렇게 보면 한 3달간 계속해서 이렇게 돈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 예탁금이라는 게 성격이 시장이 꺾이면 시차를 두고 좀 늦게 이렇게 좀 돈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이 전형적인 약세장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도요. 항상 20조가 넘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17조 6천억이니까 한 3조 넘게 이렇게 빠져나갔는데요. 신용 3조는 또 다른 굉장히 그 시장에 영향이 큰 그 지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빨리 회전을 하고 또 이렇게 개별 종목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좌우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신용이 이렇게 많이 지금 털린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파신 분들은 장이 근한 3달째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마 신용으로 해서 이익 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신용 잔고가 지금 3조 넘게 이렇게 줄었는데요. 최근에 매도한 그런 물량들은 아마 손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급매물, 악성 매물화 되면서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많이 좀 털린 거 아닌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 전체로 보면 또 길게 보면 수급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좀 이렇게 급한 매물들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점에서도 좀 바닥권에 어느 정도는 근접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미수금 같은 경우는 영풍재지 관련해서 한 5천억 정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1조가 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풍재지 관련해서 한 5천억 정도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반 그 미수금이라고 봤을 때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미수금이 높습니다. 근한 6개월 넘게 이렇게 미수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들이 이렇게 단타를 노리고 매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미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등다운 반등이 없이 쭉 이렇게 미끄러졌기 때문에요. 수익을 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좀 주춤하죠. 연으로 따지면 연초 대비했을 때 펀드 이쪽으로는 돈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최근 몇 달간은 이쪽에서도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입니다. 해외 시장 이렇게 그래프만 보셔도 아마 느낌으로 오실 텐데요. 이게 다우 그래프거든요. 요 상단을 뚫지 못하고, 그렇죠? 여기 이제 저항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앞에 저점을 뚫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다우만 그런 게 아니라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어제 이제 1.7% 빠져줬는데요. 나스닥도 이렇게 보면은 위에 상단에 저항선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앞에 저점을 이렇게 뚫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우나 이러는 것보다 그래프 모양이 더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관련 주식들 실적이 그런 대로 괜찮았다고 그러는데요. 주가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급 면에서 시장 전체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특히나 이제 금리 문제에서 지금 5% 국채금리 10년짜리가 5%를 장중에 넘었다가 지금은 이제 아마 4.9%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성장주나 이런 기술주 쪽에 그런 영향이 좀 컸지 않나. 나스닥이 모양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합니다. 아시아권에서 니케이가요 1.2%, 우리보다 좀 반등세가 조금 더 강했죠. 그렇지만 그림은 비슷합니다. 대만 플러스 0.38%, 독일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1%,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저점이 상해 종합지수는 1% 올라줬는데요. 워낙에 최근에 중국 시장이 좋지 않았다가 최근 며칠간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2.1%니까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렇지만 그래프로 보면 이 하락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채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각종 이제 미중 간의 그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에 임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흐름으로 보면요. 중국 시장이 오늘 이렇게 반등은 했지만 1년 내내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좋지 않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이렇게 반반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그랬을 때 양쪽 시장 모두가 최근에 이렇게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돋보이는 종목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 몇 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덴티움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거래가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어제 오늘이요. 평소에 한 3, 4만 주 거래되던 게 어제 14만 주, 오늘 18만 주 거래됐습니다. 이런 정도 거래량은 대단한 거죠. 왜냐하고 그러면 시장 전체 볼륨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여기에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데는 증권사들 DB금융투자, 삼성증권, 다월투자증권 요 세 군데에서 덴티움을 추천을 했고요. 리포트를 내놨는데 얘기인즉슨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다. 실적에 비했을 때 낙폭이 워낙 컸다. 목표가 한 15만 원 정도 제시해 놨는데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근한 50% 넘게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프로 보면요. 많이 빠졌죠.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8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10만 원 아래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 4일 올라서 11만 원인데요. 여전히 가격으로는 제가 보기에 부담이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덴티움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고 거기에서 매출의 한 50% 이상을 이렇게 점하고 매출의 50% 이상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이 지금 초기 시장이거든요. 임플란트 시장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장인데 이쪽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금년에 이제 매출이 약간 좀 주춤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중국 소비 시장이 썩 좋지 않다 이런 영향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죠. 실적 면에서 그렇게까지 악화된 건 아닌데 주가는 거의 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좀 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들어가 사보자 이렇게 하면서 증권사들이 추천했는데요. 저도 이 증권사들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매력 있는 주식이다. 지금 시장 전체가 이렇게 빠지면서 옥석 구분 없이 좋은 종목들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덴티움이 아닌가 해서 이제 며칠 올랐기 때문에 또 하루 이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지금 손해가 많이 나 있을 텐데요. 높게 사셨다고 그러면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파마 리서치라고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최근 시장은 좋지 않은데 바닥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거래도 좀 되면서요. 파마 리서치는요. 무엇보다도 그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이 많이 이렇게 빠지면서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하락했던 주식이기 때문에요. 가격면에서 좀 조정을 받고 났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영업이익을 보면은 2022년에 659억이고 금년에 915억이죠. 한 50%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전에도 보면 매년 영업이익이 한 50%씩 이렇게 늘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실적주, 성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파마 리서치는 그 리쥬란이라는 이게 뭐냐고 그러면요. 세포 조직을 재생해 주는데 여기 연어 송어에서 추출하는 그 DNA 추출물 가지고 주사기로 이렇게 주입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료기기 관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부가 이렇게 재생이 되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모양입니다. 국내에 또는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적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한 1,400억이 넘었습니다. 금년이죠.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7% 이렇게 늘어났고 또 그러면서 리쥬란 인기에 더불어서요. 화장품까지 덩달아서 매출액이 작년 대비 한 52%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여드린 대로 실적이 그렇게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이 꺾으면서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다는 거죠. 그날 50% 받았습니다. 한 30% 받았네요. 15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 왔으니까요. 그날 30% 깊숙하게 이렇게 조정을 한 3달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가격대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이래서 이제 증권사들에서 각 추천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삼성증권에서요. 리포트를 내고 이렇게 추천을 해놨는데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리쥬란의 확장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 하는 여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해외 쪽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까지 같이 매출이 급신장하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 최근에 전체 시장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실적 면에서 아주 특별한 이런 종목들, 방금 덴티움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조정폭이 큰 종목들, 이런 것들은 다시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해 줄 가능성이 많다. 좀 주목하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더전비주원도 제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언급해 드리는 종목인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거래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평소 한 3, 4만 주 거래되던 게 최근 들어서는 20만 주, 15만 주, 30만 주까지 거래가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은 어쨌든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바닥에서 거래량 늘어나는 거는요, 매집 흔적으로 봅니다. 대신에 상투권에서 거래가 늘어나는 거는 누군가는 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더전비주원은요, 주가로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그래프 보여드리듯이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주식입니다. 실적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나쁘지 않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이 다시 좋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또 신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제들이 많은데, 주가는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때다 다시 이렇게 시장이 밀리면서 다시 바닥권에 와 있는데,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다. 요 가격대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좀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전비주원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어제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엔터 관련주들이 어제 급락을 했는데요. JYP 엔터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 10% 이상 이렇게 빠져줬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 엔터지도 그렇고 다른 주식도 그렇고요. 어떤 일시적인 악재, 실적하고 무관한 그런 돌발적인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하루 이틀 정도면 바로 회복하더라.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또 하이브도 3.9% 올라줬고요. 물론 어제 빠진 가격보다는 좀 반등이 좀 적지만, 그래도 어제 만약에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번 같은 장에 3.9%면 꽤 큰 수익이거든요. JYP 같은 경우도 어제 한 6% 빠진 걸로 아는데 오늘 한 3.2%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발 악재들 나온다고 그러면요, 이번에 이제 엔터 관련 마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번뿐만이 아니고 다른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악재에 불구하고 지금 JYP라든가 하이브라든가 다들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JYP 실적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JYP가 특히 실적 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요. 실적을 보면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작년 2022년에 영업이익이 966억이었는데요. 금년에 1854억 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매년 400억, 500억, 900억, 1800억. 그래서 물론 하이브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장률이 JYP가 더 그 야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목 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대가 그런대로 싸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1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원이니까 한 30% 조정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다시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아마 그 마약 관련 얘기가 나온 게 오히려 JYP나 하이브한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 올랐다고는 하지만 어제 10%, 6%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요, 여전히 가격 면에서 매력이 있다. 요즘같이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좀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시장이, 이번 그 시점이 변곡점에, 그러니까 바닥권에 거의 근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다시 번복하지만 요 추세선이 15년 동안 그려진 추세선이거든요. 지지선이죠. 여기만 오면
무너지지 않고 딱 버텨주는 그런 지점입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무너졌지만 금방 이렇게 회복했죠. 이때가 금융위기 때인데도 금방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변곡점이고 여기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지금 보인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악재라는 거는 그때 코로나나 금융위기 때에 비하면 좀 약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요 2300, 요 지지선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좀 손해가 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리셋을 해서 다시 한번 출발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목 다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야무진 종목 하나를 한번 찾아보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그런 종목이 하나씩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이번에는 한번 잡아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해서 그런 종목들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